자, 3작업에 부분합했고요. 이제 4작업인 차트 하려고 합니다. 자, 체크 한번 할게요. 출력 형태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조건이에요.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되지? 라고 하시면 여기가 조건이라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자, 가로 항목축인 것 같은데요. NT001부터 범례까지가 실제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 실조건입니다. 여기가. 자, 저는 실제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정리해 드릴게요. 제품 중에서 얘입니다. 제품 중에서 티셔츠와 운동화에 대한 제품 번호, 단가, 판매 수량 단위계를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하시오 합니다. 그럼 얘가 증거물이 자, 가로 2번입니다. 저 우선은 문제 읽을게요. 손가락과 가로 3번까지만 읽을게요. 손가락 지문.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1번.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2번.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자, 우리가 1작업에서 하라고 하지만 뭘 가지고 할 건데요? 그러니 아래쪽에 있는 그 출력 형태를 보고 아, 제목은 조건이구나. 아래쪽에 있는 범례와 가로 항목축 이름은 실제로 차트에 보여줘야 되는 기능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3번이에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하시오 라고 해서 자, 여기 새 시트라는 말이 있으면요. 범위 잡으셔서 단축키는 F11키입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새 시트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 여기 체크 다 되셨지요? 저 화면 내려요. 그래서 제1작업으로 가는 거고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문제가 티셔츠 및 운동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지를 어떤 부분을 빼야 될 건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봤으면 실제로 필요한 제품 번호와 단가와 판매 수량 단위계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세요.
자, 여러분 세로로 범위 잡을 거라서 자, 이런 방향으로 범위를 잡을 거니 한 번 더 보세요. 범위 잡을게요. 제품 번호부터 OT001까지. 자, 컨트롤 누르시고요. 두 개 건너뛰고 NS003부터 OS003까지 범위를 잡아요. 컨트롤은 계속 눌러져 있어야 되고요. 단가부터 판매 수량의 400까지. 그리고 3만원부터 150까지. 다 잡았으면 컨트롤 떼면 되고요. 이번에 조금 좋은 게 그 조건부 서식의 파란색이 은근히 도움이 되네요. 자, 요렇게 범위를 잡고 키보드에 F11을 누르면 요런 모양 나타납니다. 주황색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면 숫자의 값에 갭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이상한 글자가 안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만약에 잘못했어요 라고 하시면 차트 1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면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제품 번호부터 OT001까지 컨트롤 키 눌러서 NS003부터 OS003까지 단가부터 판매 수량 단위계 400까지 3만부터 150까지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2번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저는 1번과 3번을 하기 위해서 F11을 누를 테고요. 그러면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이 다 되었는지 보고 자, 밑에 시트 차트 이름을 신경 쓰지 마시고 더블 클릭하여 제4작업으로 적으신 다음에요. 엔터 하시고 빨리 4작업을 오른쪽으로 보내어서 1, 2, 3, 4로 순서가 맞는지 한 번 더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가로 3번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4번을 읽으면서 또 차근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이고요.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랍니다. 그럼 얘는 기본이 차트 영역이라서 눌러주면 되고요. 그럼 도구는 없지만 오른쪽 위에 있네요. 차트 디자인 클릭. 그럼 이제 왼쪽부터 할게요. 왼쪽에 보면 차트 레이아웃이 있고 빠른 레이아웃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그림처럼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세 번째가 레이아웃 3번입니다. 맞으면 클릭하면 됩니다. 레이아웃 3번, 스타일은 1번이라서 여기 있네요. 차트 스타일. 차트 글자만 빼면 되죠? 자, 스타일 1번을 찾아서 누릅니다. 눌러서 있다고 다 아니에요. 자, 클릭하시면 막대기가 조금 가늘어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4번이었어요. 자, 끝. 5번입니다. 영역 서식이고요. 차트는 전체를 글꼴을 굴림 11을 주고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막엽지를 달라고 합니다.
자, 저는 차트 영역을 눌러서 더블 클릭합니다. 왜냐면 얘가 차트 영역인지 아닌지 모르면요. 그러니까 증거물을 삼기 위해서 클릭한 거고요. 글꼴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홈. 글꼴에 가서 클릭해서요. 굴림 처리합니다. 글자 크기는 11 줍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자 11 바로 됩니다. 아니면 삼각형 눌러서 11 주시던가. 여기까지. 그리고 옆에 보니 채우기 효과여서 오른쪽에 채우기 눌러주면 되고요. 질감 채우기라고 했으니 여기는 질감 채우기. 질감 누르면 됩니다. 그럼 얘는 파피루스라는 질감인데요. 아래쪽에 질감 있지요? 오른쪽에 질감 누르셔서 파랑 박엽질 하면서요. 파랑색. 자, 여기네요. 데님. 자, 얘는 작은 물방울. 꽃다발이고요. 꽃다발. 그리고 얘가 파랑 박엽지입니다. ITQ는 요 둘이가 많이 나올 거예요. 파랑 박엽지 클릭. 그러면 온 세상이 파랑색일 겁니다. 한 번 더요.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 1 달라고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막대기들 사이에 배경을 누르시면 그림 영역 서식이 되고요. 단색 채우기에 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흰색인데 이름은 흰색 배경 1입니다. 맞으면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5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제목 서식이고요. 차트 제목이고 글꼴은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는 흰색이고요. 테두리 달라고 합니다. 자, 저는 차트 제목 눌러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 적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엔터 할 거고요. 혹시 만약에 여기에 클릭하면 깜빡깜빡거려서 파워포인트처럼 범위 잡고 적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저는 왜냐면 여기는 파워포인트는 차트 영역 눌렀다가 눌러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거고요. 엑셀은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엔터만 누르면 제목이 바로 선택되면서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홈에 바로 가면 돼요. 그래서 자, 굴림이고요. 굵게고요. 20이랍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채우기와 테두리가 있어서 차트 제목 맞고요. 채우기 가서 단색 채우기를 아까 그림 영역 때문에 흰색이 되네요. 테두리는 아래쪽에 클릭해서 놔두면 안 되고 무조건이에요. 실선에 검정색이에요. 무조건. 실선에 검정색. 그림자는 없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자, 그러면 6번도 다 했어요. 7번입니다. 다 읽을게요. 서식을 달라고 합니다. 판매 수량 단위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계열 서식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을 마름모, 크기는 10을 주고 레이블 값을 표시합니다.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입니다. 축을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합니다. 교재 보셔서 문제 보시고 교재 보고 문제 보시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문제가 하나인지를 체크합니다. 하기 전에 또 데이터 레이블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꺾은 선형의 오른쪽에 있네요. 그럼 여러분 7번은요. 판매 수량부터 두 번째 줄인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까지가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저는 한 번에 다 할게요. 눈에 보이는 막대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요. 그럼 문제지처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있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바로 혼합이라는 명칭이 나타날 것이고 문제는 판매 수량 단위계라서요. 자, 차트 종류를 클릭해서 꺾은 선형의 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클릭. 그리고 문제가요. 보조축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없지만 보조축을 누르면 숫자들이 생기는 게 맞고 또 교재 보시고 화면 보시면 문제 비슷하게 되었는데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틀리면 이제 뭔가 고쳐야 되겠죠? 확인할게요. 여기까지고요. 자,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줄이었어요. 그럼 여기도 없애요. 그리고 저는 계열에 표식을 줄게요. 저는 우선 여기지만 선을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계열 서식 생깁니다. 그럼 여기 가려서 안 보이면 위로 올리면 표식 있어요. 표식 있어요. 기본 제공 있어요. 문제 다이아몬드네요. 마름모니까 요거네요. 다이아몬드. 크기는 10 주셔요. 엔터. 그럼 커다랗게 되죠? 네, 레이블 값이라서 교재 보니 여기 있네요. 저 하나만 해요. 차트는 기본적으로 막대기와 꺾은 선형으로 돼 있어요. 막대기에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깥쪽 끝에가 되고요. 꺾은 선형은 기본이 오른쪽이에요. 같은 형태가 되더라도 꺾은 선형의 명칭과 막대기형의 명칭은 달라요.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문제지 보면서 줘야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면 혼자만 선택이 될 거예요. 다 되면 계열이라고 하고요. 그것도 판매 수량 단위계 계열이라 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이때 오른쪽에 초록색 더하기죠. 차트 요소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에 삼각형 갑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을 누르시면 교재와 똑같이 될 겁니다. 자, 500이라고 적어집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서 얘 누를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할게요. 눈금선이고 낮은 버전은 선 스타일이지만 대시 종류입니다. 대시 종류는 파선이라고 해서 혹시 뒤쪽에 줄무늬가 끝에 보면 눈금선 돼 있죠? 클릭합니다.
오른쪽에도 주눈금선 서식이고요. 선이라서 아래쪽에 보면 대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파선 네 번째 거 주면 되고, 아, 선생님, 교재는 문제는 검정색이에요 라고 하시면 주세요. 이거는 해도 되는 부분이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찝찝하면 주세요. 뭘로? 검정색으로 주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긴 안 해도 점수, 해도 점수기 때문에 잘 챙겨서. 축입니다. 왼쪽부터 볼게요. 0원부터 12만원이고요. 2만원 단위가 맞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지금 축은 없지만 문제지는 있네요. 주고 싶으면 눌러서 축 서식이고요. 실선만 눌러주면 검정색으로 조금 전에 한 적 있으니, 자, 그러면 선이 생깁니다. 오른쪽에도 축을 눌러서, 자, 검정색 주고 싶다면 실선만 눌러주면 되고요. 그럼 실선의 바깥쪽 눈금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질 거고요. 근데 여기는 빼기부터 600까지입니다. 그리고 100단위, 150단인가요? 150단이네요. 근데 여기는 100단이라서 아이콘 중에서 네 번째가 축 옵션이에요. 축 옵션 눌러요. 자, 이번엔 다른 건 할 필요는 없는데요. 단위 기본을 범위 잡아서 150을 주고 엔터를 합니다. 그럼 요 부분이 바뀌면서 확인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이죠. 레이블 값은 500이 또 선에 가렸습니다. 그럼 얘도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해요. 뭘 마지막이냐면 검은 선. 마지막으로. 제 눈에 가로 항목축에도 위에 검정색이 있어요. 저희 지어볼까요? 보이시죠? 그래서 가로 항목축을 눌러서 여기 앞에 채우기 및 선 눌러서 실선만 눌러주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7번이었고요. 8번이에요. 범례는 범례명을 변경해서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해서 범례명을 변경하는 곳은 데이터 선택이라는 곳입니다. 얘는 어느 곳이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 있어요. 해요. 그래도 차트 위가 아니 차트 제목 범례가 제일 맞겠죠? 자, 이제 필요 없네요. 꺼요. 범례 위에서 얘가 변해야 되는 거 맞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누르고 고치고자 하는 글자 누르고 위에 편집 누르고, 그럼 여기 계열 이름 있다 그죠? 여기서 고쳐야 되는데 문제지 보고요. 띄워쓰기 있나 보시고 없으면 는 빼고 똑같이 적으면 돼요. 는 빼고. 여기까지요. 오타 한 번 더 보시고 맞으면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럼 범례가 똑같이 잘 되었지요? 그러면 끝입니다.
9번입니다. 여러분 9번, 10번 한꺼번에 하세요. 도형 만들어라 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을 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라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이 왼쪽에 있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이고요. 자, 문제가 적혀 있네요.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설명선에 가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요. 글자비에서 도형은 적을 수 있어요. 제 눈에 요 정도 할 거고요. 자, 드래그해서 넘어가네요. 요 정도 할게요. 적으세요. 최다 판매. 입력하라면서요. 그럼 저기는 여기서 요거요. 조금 더 뒤로 보내야 되나요? 저는 밑에 노란 점을 회전하지 마시고 노란 점을 밑으로 내렸다가 움직여요. 그러면 굳이 회전할 필요 없어요. 도형을. 점이 다 돌아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러면 문제지처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저는 요 정도 할게요. 여기까지가 9번이라면 자 10번이에요. 홈이라는 메뉴에 가면 제 눈에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보여요.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보여요. 글자들은 정중앙에 보여요. 그럼 맞춤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눌러서 정 가운데로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차트였네요. 자, 맞는지 한 번 더 보십시오. 맞나요? 저장 한번 하세요. 자, 저는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갈 겁니다. 제 1작업으로 가서 함수들 좀 할게요. 자, 보여야 되죠? 저 여기 좀 다 지울게요. 그러면 조금 더 보기 편하죠? 자, 우선 저는 빠르게 정리 좀 해볼게요. (1번입니다) 1번은 랭크를 하라고 합니다. 하기 전에 먼저 할게요. 함수에서 1번과 2번을 자, 함수에서요. 1, 2번 보시면 채우기 핸들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위아래 선이 서식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또는 깨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채우기인들 했죠? 채우기 옵션에서 반드시요.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거 꼭 체크되셔야 됩니다. 자, 1번이 랭크지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주면 되고요. 저는 문제가 내림차순이면 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생략해도 되고요. 아니면 0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1번을 읽으면 판매 순위 구해달래요. 판매 수량 단위계의 내림차순을 구한 뒤에 위를 붙여라 합니다. 랭크.eq 함수와 연산자 함수를 넣으라 하고요. 결과는 1 위처럼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판매 수량 얘네요. 자, 저는 화면 좀 키울 거고요. 미리 너비는 좀 길게 할게요. 자, 화면 더 키우면 되죠. 얘 필요 지금 없어서 좀 내릴게요. 자, 갑니다. 는 RA만 적으면 rank.eq가 있고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자, 탭 눌러도 됩니다.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넘버라서 대상값, 숫자 값이고요. ref는 대상 범위 또는 참조하고자 하는 값이라서 합니다. 해당하는 줄이기 때문에 G5를 클릭하면 되고요. 넘버 옆에 쉼표 있어요. 두 번째는 RF고요. 레퍼런스라서 그 순위 구하는데 어느 값을 볼 건데 참조할 건데 라서 G5부터요. G12까지 범위 잡으시면 되고 잡자마자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콤마 오던데요. 유형인데 내림차순이라면서요. 그거는 안 적을 건데. 그리고 연산자 N%를 주어서 문자지요. 그래서 위 줄 거예요. 위 주고 다운표 주면 됩니다. 엔터 하시면 문제 잘 크네요. 엔터 하시게 되면 1입니다. 자, 이거 놔두면 안 되고요. I5를 클릭해서 오른쪽 아래 채우기 점을 날씬하게 되면 I12까지 끌어서 내리는데요. 이렇게 보면 선이 아마 여기와 다를 거예요. 빨리 밑에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누르시면 선들이 원래대로 다 돌아와요. 하고 판매 순위죠. I와 J도 조건부 서식 따라가요. 이거 H까지만 주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자, 저는 너비를 좀 줄이겠습니다. 됐지요? 2번입니다. 자, 2번은요. 이제 처음이네요. 요거는 if는 조건 참 거짓이고요. 조건을 주어서 만족하면 참으로 보여주고 아니라면 거짓으로 보여줘가 됩니다. 두 번째 left는 왼쪽인 거 아시죠? 왼쪽에서 내가 원하는 자릿수를 추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순서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문제 읽어요. 2번. 브랜드를 표시해줘라고 하네요. 제품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N이면 나이스,
R이면 라복인가요? 그 외에는 올드 반란인가요? 올드 반란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자, 체크 좀 해주세요. 여기 N이면 있죠? N. R이면 또는 나이스. 여러분, 요거 하지 말고. 자, 나이스 줄구시고요. 라복 줄구세요. 그리고 올드 반란이라고 줄구세요. 그럼 여기는 글자가 3개지요? 그럼 저는 하나 해야 되는데. 자, 하나의 if는 그 조건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화면 보면 문제지 보면 3개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자, 조건이 3개면요. 제가 내릴게요. 조건이 3개면 if는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짓 자리, 펄스 자리에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 참, 거짓이 되는 거라서 그럼 여기 참 앞에가 if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니다. 예, 말 기겠죠? 지금 보면 길게 할게요. 요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왔다 갔다 거릴게요. 는 i를 주면 if가 나와요. 탭. 그리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left입니다. le. 되면 바로 나와요. 탭. 그럼 밑에 텍스트가 나오죠? 문제가 뭔데요? 제품 번호라고 했기 때문에 BO 클릭하면 되죠. 밑에 콤마 있지요? 콤마. 첫 번째 자리가 라고 했으니 1. 그래서 여기까지 한 자리가 뭐이면 n이면 는 따옴표 n.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자, 제품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n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로컬 테스트가 되어서 조건을 준다는 얘기예요. 맞아 라고 하시면 여기 있네요. 이 value 입력해줘. 뭐를? if의 참을이라고 했으니 또 여기에 쉼표가 보여요. 쉼표, 다운표, 나이스, 다운표, 콤마.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펄스죠. 거짓에 대한 값 적어야 되지만 n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r이면 이라고 있네요. 또 i를 적으면 if가 있어서 탭. L1을 주면 left예요. 탭. 자, 저는 또 갔다 올게요. B5를 클릭해서 여러분 지금은 N인지 R인지 컴퓨터는 몰라요.
콤마 1을 주면 되고, 자, 밑에 가로 닫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 닫으면 바로 또 if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따옴표 R 적으면 되죠. 여기까지가 조건이었는데요. 자, 밑에도 쉼표가 있어서 쉼표 주면 됩니다. 콤마 따옴표 라복이네요. 따옴표. 자, 그럼 이제는 거짓값 적으라고 해서 콤마. 그 외에는 올드 반란이라서 따옴표 올드 반란이라고 적으시고 따옴표 주면 됩니다. 여기 오류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따옴표 들어가죠. 양쪽으로. 또 글자와 또 따옴표와 사이에 쉼표가 들어가죠. 그래서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라 가지고 한 번 더, 두 번 더 체크하셔요. 자, 여기까지. 엔터. 자, 얘는 수정해줄까? 라고 했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엔터. 자, 그러면 앞에가 n이었나요? nt였죠. 그래서 나이스네요.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쭉 끌어내리면 되고 바로 가세요. 채우기 옵션.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세요. 자, 그러면 확인하면 되고요. 저는 너비 줄일게요. 자, 저는 클릭해서 자, 화면 좀 줄일게요. 이래도 보이죠? 자, 여기까지 3번,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해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전 이제 왼쪽 가면 되겠네요. (3번) 단가 전체 평균 구하라고 합니다. 내림하여 1000원,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돈 1000원은 공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정수 처리여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82,000원에 1000원이 공 3개지요? 그래서 공 3개네 매기를 주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얘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하고 정리할게요. R, O, U 적으시면 라운드가 있고요. 저는 방향키로 라운드 다운, 내림 할 겁니다. 탭 줄게요. 근데 여기 전체 평균이라면서요. 평균은 에버리지인데 A, V, E 적으면 R만 적으면 에버리지가 바로 나와요. 아니면 나는 영어 안다 하면 여기서 V까진 적어야겠네요. 에버리지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얘고요. 탭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넘버 1, 넘버 2라서 숫자들을 적어줘 라고 하지만 에버리지는 범위 잡아야 합니다. 단까지요. F5에서 F12까지만 닫으면 되고요. 앞에 함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로 닫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라운드 다운이 나오면서 넘버까지 했네요. 콤마.
num digit는요. 숫자 자릿수를 적어줘라고 해서 빼기 3을 적으면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하시면 46,000이 됩니다. 제가 여기는 지워볼게요. 이거 에버리지만 하면 요렇게 돼요. 문제도 보면 82,350이 공 3개를 지워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얘가 들어가는 게 맞고 콤마 빼기 3을 해줘야 공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적을게요. 함수 문제를 읽을 때 자, 함수 문제 읽을 때요. 마지막 함수가 제일 앞에 와야 한답니다. 그러면 문제 보면 전체 단가 전체 평균이잖아요. 아, 에버리지네. 그런데 오른쪽에 내림하여잖아요. 그 내림이 마지막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앞에 오는 겁니다. 자, 아무 이유 없습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번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읽어요. 바지, 전월, 판매 수량 단위, 개 합계를 구해줘 합니다.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합니다. sum if예요. sum은 합계인 건 아실 거고 if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얘는요. 앞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오른쪽부터지만 SUMIF나 나중에 COUNTIF는 왼쪽부터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함수는 무조건 제일 앞일 거고 합니다. 는 SU만 적으면 SUMIF 있네요. 탭. 문제가 정의된 이름 이용하려고 했으니 자, 지금은 요거를 나중에 정의된 이름 할 거고요. 바지가 들어가는 게 제품이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조건 범위라서 조건이 바지거든요. 그래서 C5부터 C12까지 범위 잡고 콤마 나옴표 형식의 바지라고 적으면 조건이 됩니다. 콤마. 자, 세 번째는 더할 범위인데 여기 sum rang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월 판매 수량이죠. H5부터 H12까지 범위 잡으면 이름 정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는 예를 들어 교재 보고 문제지 보고 전월 판매 수량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엔터 하시면 150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요거잖아요? 깜짝이야. 그럼 얘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150이네요. 맞네요. 자, 저 하나 더 해요. 지금 sum if의 조건범인데요. 바지라는 게 적혀져 있다, 그죠? 그럼 얘는요, 이렇게 조건을 지워서 바지라는 글자를 쿵 눌러도 돼요. 그래서 셀 주소를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런 식으로 저는 해도 150이 됩니다. 자, 얘는 3개 다 정답이에요. 바지를 따옴표 바지에서 조건을 적어도 되고, 글자에 해당하는 셀 주소를 적어도 되고, 다 정답이에요. 5번입니다. 자, 5번은 잘 하시겠죠? 우리 목표값 찾기 때문에. 해요. 저 화면 줄여야 되겠어요. 판매 단위 수량. 이러면 될까요? 자, 합니다. 티셔츠의 판매 수량 합계라서, 그럼 저는 이렇게 읽었고요. 자, 티셔츠는 제품이라는 거, 판매 수량이라는 거는 제목이라는 거. 자, 그래서 는 ds를 주면 dsum 있어요. 뭐 daverage와 다를 거 없습니다. 저는 문제 그대로 할 거예요. 제 눈에 티셔츠 하고요. 판매 수량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제품이라는 제목부터 판매 수량까지 G12까지만 범위 잡으면 돼요. C4부터 콤마 계산은 숫자들이 합니다. 티셔츠가 아니고. 그래서 판매 수량 단위계, 여기 합계라는 글자, 평균이라는 글자 바로 왼쪽이 계산하고자 하는 제목입니다. 콤마 조건이 앞에 있네요. 티셔츠. 근데 있는 제목 붙여야 되잖아요. 제품이 티셔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이 티셔츠인, 자, 판매 수량 단위계를 구해줘 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전체 범위에서 제품이 티셔츠인 판매 수량 단위계를 합계를 구해줘가 되는 겁니다. 엔터 합니다. 그러면 1200이 나온답니다. 여기 티어스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 3개 더하면 되죠. 500, 300, 400. 암산 안 될까요? 또는 범위 잡으면 밑에 1200이라고 나오네요. 요거 하면 되죠.
얘가 답입니다. 자, 여기 제가 붙일 건데요. 얘부터 H12까지 잡아도 어차피 뒤에는 똑같고요. 또 어떤 분은 J까지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요 둘이를 그냥 합치면 안 될까요? 지금은 반대가 돼서 일로 가야 되죠. C부터 G까지 가야 되는 문제지만, 자, 얘는 제가 얘기하는 거고, 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기를 비사부터 잡으면 안 돼요 라는 거에, 자, 우리 맨날 이 작업을 범위 잡을 때 비사부터 H12. 아마 책에도 손가락 지문은 이렇게 돼 있죠. 2작업, 3작업. 그럼 요렇게도 상관이 없다는 거. 결과는 다 똑같을 겁니다. 자, 6번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읽어요. 할인 시작일입니다. H14를 선택한 제품 번호에 대한 할인 시작일을 구하시오. 브이룩업이고요. 얘는 2024년 1월 1일입니다. 하겠습니다. 는 V1만 주면 브이룩업 나옵니다. 탭. H14에서 선택한이라서 H14를 선택하면 되죠. 콤마. 제품 번호에 대한 할인 시작일입니다. 제품 번호지요. B5에서부터 할인 시작일입니다. 자, 제품 번호부터 살림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있어요. 그래서 콤마 컬럼 인덱스 넘은 4가 되는 겁니다. 콤마 정확하게 하는 일치는 펄스고요. 싫으면 0 주세요. ITQ는 무조건 0이에요. 정확한 거. 왠지 아세요? 여기 문자는 비슷할 수가 없어요. 자, 엄마, 어머니, 마마 다 엄마잖아요. 근데 얘는 문자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엔터를 주면 끝입니다. 자, 저 2개 할게요. 뭐냐면 여기 문제에 아마 정답인데요. 오른쪽에 예라는 제시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 예로 지금이네요. 브이룩업 함수 옆에 얘가 2024년 1월 1일로 보여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얘는요 1년 번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홈 메뉴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위에 일반 있지요. 삼각형 눌러서 간단한 날짜를 눌러서 날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거 2개고요. 1개. 제가 하나 더 본 게 뭐냐면 제가 지금은 똑같이 나와서 얘기 안 했는데 3번에 보면 여기네요. 82,000원인데 중간에 쉼표 있죠? 저 얘기 안 했죠? 왜요? 쉼표가 나와 있어서요. 1위는 아까 1위처럼 나왔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0 대신에 펄스 줘도 됩니다.
자, 여기에 0 대신에 여기 펄스죠? 얘 줘도 됩니다.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얘는 너비가 좁아서인데 아마 화면을 이제 줄이면 잘 나올 겁니다. 자, 줄여볼게요.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기 이제 결제란이 저는 분명히 아까 전에 모자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 표가 모자랐죠?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럼 얘는 드래그해서요. J까지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를 줄이거나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우선 저장하겠습니다. 체크 잘 하셔야 되고, 자, 저는 여기 화면을 조금 띄워 놓을게요. 아하. 이러면 좀 보기가 낫겠죠? 아하, 그래도 안 되네요. 여러분 하면 어차피 영상이니 하면 확대하셔서 보시면 되죠? 여기가 가야 되는 거니까. 자요. 자, 여기까지가 함수였습니다. 자, 여기가 500점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다 하면 아싸가 되는 거고요. 한두 개 못하신다고 해서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